네, 안녕하세요. 비경쟁식 독서 토론을 강의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네, 저는 가톨릭대 교육대학원에서 독서교육학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석사를 마쳤고 이제 박사과정으로 문화 콘텐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책에서 미디어 교육까지 공부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소에서 지금 국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도 쓰고 다양한 곳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쓴 책으로는 책으로 나를 읽는 북렌즈, 그래서 독서 토론 관련 내용을 담았고요. 또 미디어 교육 관련된 내용으로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를 썼고, 또 최근에는 유초등 교육 관련된 내용으로 종합적인 교육 내용을 담은 책 3권을 총 썼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 목차를 한번 간단히 볼게요. 비경쟁식 독서 토론의 개념, 그리고 독서 토론의 특징, 독서 토론의 과정, 그리고 질문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 토론의 개념에서 우리가 독서와 토론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찬반 토론의 형식보다 좀 더 독서에 중점을 두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 할 수 있는 여러 활동 중에 토론의 방법을 차용한 것이에요. 좀 더 유연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경쟁식 독서 토론의 개념으로 살펴볼게요. 비경쟁식 독서 토론은 책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말 대신에 북토킹, 책수다, 그리고 북토킹, 책수다 외에 토의와 같은 식으로 다양한 개념으로 좀 더 부르기 편하게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논리성과 합리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좀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래서 책으로 이야기 나누는 다양한 방식을 독서 토론이라고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그래서 홍길동전으로 우리가 비경쟁식 독서 토론을 진행한다 하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 읽었는지, 아니면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지, 또 홍길동은 왜 집을 나왔는지,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홍길동이라면 어떻게 했을지와 같은 이런 내면화 질문 등등, 여기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거나 상대방과의 마찰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는 질문들을 주로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심청전으로 또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우리가 심청전을 바탕으로 비경쟁식 독서 토론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질문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재밌게 읽었는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인지 등의 이런 개인적인 감상부터, 또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내가 심청이 아버지의 신봉사라면 어떤 마음이었을지와 같은 내면화 질문 등등 다양한 질문들을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경쟁식 독서 토론을 하는 이유, 이 독서 토론의 매력,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지향하는 이런 경쟁식 토론과 좀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면에서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요. 또 자유롭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 확인을 바탕으로 이해력을 점검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이입하는 질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더 감상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대화가 오고 가는 토론 상황을 전제했을 때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독서 토론이기 때문에 어떤 책으로 나누면 좋을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 토론하기 좋은 책 보면, 비경쟁식 독서 토론은 되게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미리 나의 지도의 방향, 또 수업 목표, 기획 의도, 모임을 하는 이유 등등을 미리 선정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업 목표에 적합한 책이 이제 가장 1순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독서 토론을 통해서 인성을 기르는 것,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제 배경 지식을 쌓는 것, 이런 식으로 명확한 컨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또 좋은 책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독서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 의도나 목표를 먼저 정한 다음에 접근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자의 독서력에 적합한 책을 선정해야 돼요. 독서 토론은 이제 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잘 읽고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좋습니다. 그 내용 파악이 가능해야지 그 이후에 다양한 생각으로 뻗어나가는데 좀 더 장애물이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다양한 생각거리를 나눌 수 있는 책, 또 명확한 질문을 만들기 좋은 책,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아요. 모호한 내용과 질문은 응답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좀 더 매끄러운 독서 토론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의 명확한 주제나 생각거리를 담아둔 그런 책이 토론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서 토론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독서 토론. 그래서 이 비경쟁 독서 토론을 잘 하기 위한 주요 키워드 6가지인데요. 우선 흥미. 네. 흥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흥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독서 토론을 이제 여러 명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토론하는 패널들이 많을수록 이제 모두의 흥미를 맞추는 데는 제한이 있어요. 분명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책 위주로 하다 보면 이야기 나눌 거리가 많이 부족하거나 가벼운 책을 선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흥미는 중요하지만 흥미보다는 기획의 의도나 수업 목표를 중시한 도서 선정과 발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흥미는 중요하지만 모두의 흥미를 맞출 수 없다. 흥미가 최우선을 되지면 이제 독서 토론에 제한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제. 주제도 책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앞에서 책을 선정했을 때는 뭐 목표나 그런 뭐 선생님이나 메인 사회자의 의도가 담겨 있긴 하지만 결국 비경쟁 독서 토론은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주제와 조금 달라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토론에 임하는 것이 마찰도 없고 오히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라고 사회자나 선생님이 생각해도 너무 몰아가지 않도록 아이나 상대 패널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이제 집착. 이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말이 섞이다 보면 자신의 의견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앞에 말했던 것에 대해서 또 나의 생각에 대해서 되게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의견에 배척하기도 하고 또 급하게 말을 끊고 또 언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인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해서 그런 자리가 아무리 책이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도 한번 안 좋은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독서 토론으로 그때 또 부정적인 경험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수용. 같은 맥락인데 설득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서로 다른 의견이 만나다 보면 조금씩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좀 더 유연하게 너의 말도 맞는 것 같아. 친구의 말도 그럴듯한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경쟁식 토론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비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청. 우리가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태도, 또 존중하면서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토론은 결국 여러 명이, 적어도 2명 이상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책을 읽는 그런 아직 좁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바탕이 되는 듣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듣기가 아니라 경청하는 자세를 꼭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은 정리. 그래서 말은 지나고 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토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거나 촬영, 녹음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토론의 내용을 남기도록 하면 내 생각의 변화하는 흐름도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히 우리가 독서 토론을 전, 중, 후 3단계로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독서 토론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 책을 읽어야겠죠. 관련된 책, 꼭 책이 아니더라도 기사나 여러 텍스트를 읽기를 진행을 해요. 일반 토론이라면 경쟁식 토론에서는 자료조사와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읽기 과정을 전제로 하고, 토론 중에는 결국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듣는 과정이 수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과정과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가요.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에는 아까도 되게 정리를 강조했지만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뭐 에세이를 쓴다거나 후기나 소감을 나눈다거나 또 토론 후 바뀐 나의 생각 등을 정리해보는 그런 과정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서 토론을 하고 나서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거나 내 생각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토론 시간을 유익하지 못하게 보낸 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또 이는 논술이나 여러 가지 쓰기 능력으로도 전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발제법부터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독서 토론 때 질문을 만드는 걸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이야기 나눌 것인가? 근데 좋은 질문에 대한 압박보다는 결국은 질문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는 기본 목적에 충실하고, 하지만 조금은 더 명확하게 상대방이 대답하기 좋은 그런 질문 몇 가지 같이 공유해 볼게요. 우선 책을 읽었다는 전제 하에서 많이 쓰는 2가지 질문 방법인데요.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과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걸 명확히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내용은 책의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좀 더 이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책이 어느 정도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닫힌 질문이라고도 하는데, 닫힌 질문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나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또 우리가 책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또 기초 독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도 하나의 징검다리로 꼭 짚어주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개념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책 읽어주기나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독서 토론에 이어서 하다 보면 책을 재밌게 읽었다고 해도 주인공이 누군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단점을 짚어줄 수 있는 게 내용 확인 질문이고요. 다음은 또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는 평소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가치관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마다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린 질문이라고도 하고, 요즘같이 표현력과 창의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질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의 행동, 특정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거라면 뒤에서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너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크게 독후활동 후의 질문으로 내용을 묻는 것과 생각을 묻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또 이어서 이제 발제법으로 발췌해서 하는 발제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책보다는 조금 더 글밥이 있을 때 많이 이용하기도 한데, 그림책으로는 한 장면에서 발췌해도 돼요. 하나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금 미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을 읽다가 좀 함께 나누기 좋은 부분을 표시하고 또 그 부분을 시작으로 질문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작품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큰 흐름과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그 일부분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맥락을 공유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입체적으로 질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을 작가, 배경, 이제 작품, 독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홍길동전이란 작품을 이제 아까도 질문을 만들어 봤지만 입체적 발제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문학 비평 방법 중에 되게 표현론, 반영론, 절대주의론, 효용론 등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되게 골고루 살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좋은 점은 작품을 되게 균형 있게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다. 대신 조금은 더 인터넷 검색이나 이제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좀 품이 들긴 해요. 그래도 시야를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을 봤을 때 홍길동전의 작가가 누구인가, 작가가 이런 작가의 삶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작가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또 시대적 배경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작품을 구체적으로 내적으로 작품에 집중해서 문체는 어떤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형식적 특성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또 마지막에 독자로서 너는 작품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질문으로도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좀 더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요즘은 많이 이제 트렌드적으로 독자의 감상, 독자의 내면적인 성찰을 많이 중요시하긴 해요. 그리고 작품은 이제 작품 기본적인 독해력 면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거, 감상 능력, 이렇게 해서 작품과 독자가 메인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논술이나 경쟁식 독서 토론을 하거나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했을 때는 작가 영역을 검색하고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봤을 때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을 때는 이 영역을 꼭 골고루 살펴보면 큰 도움이 돼요. 만약에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홍길동전을 하나의 액션 만화, 액션 영화처럼만 보고 넘어간다면 그 당시 신분제의 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작가의 삶, 작가가 직접 서자로서 느꼈던 고민과 갈등들을 깊이 있게 나누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단순한 재미 이상의 이제 즐거움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발제법을 알아봤고요. 또 이제 이 비경쟁식 독서 토론의 여러 가지 활용 폭이 넓은데 그 바탕으로 한 토론 종류 몇 가지를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은 이제 색깔 모자라고 많이 하는데, 색깔 모자를 활용해서 다양한 역할을 미리 정하여서 사고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에 맞는 생각에 집중하고 또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누락되는 부분 없이 종합적으로 의견 나눌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너는 일부러 이 생각만을 해 라는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하나의 모자를 씌우듯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평소 이제 관성적인 생각 습관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항상 너무 감성적인 아이한테 일부러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끔 모자를 씌운다거나, 항상 너무 딱딱하고 정보 위주의 생각만 갖고 있는 친구에게 너는 감성적인 생각을 이번에 해보도록 모자를 씌우는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부르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하부르타는 유대인 교육법으로 많이 유명하죠. 네,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나이나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두 명을 짝을 지어서 서로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 것. 그래서 경쟁식, 비경쟁식에 모두 속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부르타 하면 좀 더 다양한 식의 토론으로 많이 의미를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이야기를 되게 들려주고 이제 질문하고 소통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편하게 이제 책수다 같이 책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태를 하부르타로 인지하기도 하고, 또 밥 먹으면서 뭐 시사적인 문제나 요즘 사회 문제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것. 뭐 밥상머리 토론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까도 되게 짝토론의 개념으로 두 명, 세 명 짝을 지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모르는 거 가르치고 계속 지적하고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한테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배운다. 자기주도 학습, 그 티칭 바이 러닝이라고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개념으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 네 번째, 되게 오리지널 같은 개념인데, 탈무드의 구절 이소부화나 좀 열린 우화 같은 구절을 두고 짝을 지어서 둘이서 계속 이제 토론을 하는 거. 그래서 좀 더 경쟁식 토론에 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짝 토론을 하부르타로 많이 인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경쟁식 독서 토론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경쟁식 독서 토론을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이제 경쟁식 독서 토론, 찬반 대립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